자, 이제 머신 로우를 알려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세 자영업자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머신들이 많지 않아요. 다행인 거는 머신은 케이블 다루는 요령을 알면 세상에 만 가지 머신이 있더라도 적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마다 어떤 적용법을 크게 달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용기 내어 말을 봅니다. 로우를 하이로우, 미들로우, 로우로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밑에서 이제 당기는 거, 좀 더 평행하게 당기는 거, 위에서 당기는 거. 대체적으로는 광배근은 기본 옵션으로 보통 가져가죠. 광배근 하면 대형근도 따라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형근만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뭐 예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어설펐지만요. 근데 대체로 이제 광배근을 쓰는 거를 전제로 가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의 운동들, 그러니까 머슬 빌딩 운동들은 큰 근육들을 먼저 공략하고 작은 근육들을 후차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전제다 보니까 광배근을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로우라고 한다면 풀다운 운동들보다는 그래도 견갑골 후인 근육들을 더 쓰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넓은 바로 하냐 좁은 바로 하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풀다운 결보다는 바벨이든 덤벨이든 머신이든 견갑골 후인 근육들의 사용량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로우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관절의 각도예요. 고관절의 각도 변화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는 무릎의 포지션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드리자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너비로 당기냐에 따라서 견갑골 후인 근육들의 양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텐데 오늘은 맛배기로만 이제 안내해 드리고요. 일반적인 로우만 여러분들 연습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우든, 아까 로우로우든 미들로우든 하이로우든 공통입니다. 고관절 각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게 등 근육 개발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 근육이라 하면 광배근을 위시해서 견갑골 후인 하관 근육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로우로 당기면 견갑골 거상 근육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근데 미들하고 이제 하이로 가면 견갑골을 후인 하강하는 근육, 로우로 갈수록 견갑골을 후인 거상하는 근육들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뭐 너무 그렇게 유의미하게 판단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쭉 보냈다가 보통은 힘들면 이렇게 당기죠. 이 정도도 양호해요, 사실은. 보냈다가 뒤로 쑥 당기죠. 근데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 그렇지. 고관절 각도를 최대한 유지하고요. 발판을 지그시 밟아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위로 당겨볼까요? 그렇지. 새끼손가락 감아주고요. 좋습니다. 조금 더 써도 되겠어요? 그렇지. 고관절 각에 큰 변화가 없죠. 고관절이 이렇게 굴곡되어 있다가 보낼 때 뒤로 넘어져서 고관절의 굴곡 각도가 소실이 되게 되면 내 체중을 뒤로 보낸 에너지, 즉 줄다리기 할 때 뒤로 넘어지듯이 무게중심을 뒤로 보낸 에너지를 통해서 당기는 경우가 되니까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지언정 내가 등 근육을 주로 사용해서 당기겠다라는 이 운동의 명제에서는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고관절 각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들로 해볼까요? 동일합니다. 세 개만.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 로우로 할 때보다는 여기에는 견갑골 거상 근육들, 견갑법원이나 상부 승모근을 조금 덜 쓰겠지만 결국에 운동의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이로우로 바꿔볼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견갑골이 더 많이 거상이 유도되기 때문에 견갑골 하강 근육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배근 중에서도 하부 섬유를 조금 더 많이 끌어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견갑골 후인 근육 중에서도 하강의 기능에 좀 더 특화된 하부 승모근도 좀 더 많이 동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들은 달라지지 않죠. 여기서 무릎 각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뭐
조금 더 엉덩이 뒤로 가는 게 좋은데 이게 막 좌골신경이 너무 다이나믹이 떨어지던가 햄스트링이 뻣뻣하면 이렇게 뒤로 못 물러날 거예요. 무릎을 못 피는 거죠. 이 정도는 좀 더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무릎이 약간 벌려져 있죠. 여기서 보면 무릎이 모여져 있지 않습니다. 무릎을 벌리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발을 단단히 지면은 이제 여기 거치대 있잖아요. 저희 거는 지금 벤치로 하지만 로우 뭐 이렇게 시티드 로우 머신이나 어떤 로우 머신 보면 발판 있지 않습니까? 발판은 잘 누르되 발판에 잘 눌러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무릎이 살짝 벌려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쭉. 그렇지. 계속 하세요. 앞으로 많이 넘어져 볼까요? 앞으로 가서 멈춰보세요. 쭉 앞으로 가서,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무릎을 확 모아보세요. 그러면 요추가 굴곡됩니다. 다시 벌려보시고요. 그러면 요추가 펴지죠. 그러니까 요추가 굴곡되다 보니까 얘를 보낼 때 견갑골을 앞으로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신장시킨다고 했을 때, 신전시킨다고 했을 때 견갑골이 앞으로 전인되거나 팔꿈치를 펴는 어떤 운동량보다도 요추를 굴곡시키는 힘이 조금 더 증가하게 돼요.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건 어폐가 있네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벌려주셔야 돼요. 무릎을 모이게 되면 무릎의 이제 이 고관절의 내회전에 따라서 관절의 어떤 그 접합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접합성이 증가한다는 건 아우가 잘 맞아서 더 관절 가동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어떤 뭐 살들, 그러니까 지방, 피부, 그 다음에 근육, 혈관, 신경, 그 다음에 각종 막들이 여기 안에서 협착이 생기게 되겠죠. 공간은 한정적인데 여기 있는 어떤 장력 요소들이 한데 뭉쳐서 막 삐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압박, 그 장력, 그 압력 자체를 뒤로 밀어내게 되겠죠. 여기 압박이 생기면 압박이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추가 이렇게 무릎이 모이면 요추가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를 구부러뜨리지 않고 그 과정에서 주로 등 근육, 우리가 얘기하는 등 근육들을 쓰기 위해서는 또 무릎을 살짝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발바닥을 잘 누른다는 걸 전제로 고관절이 이제 약간 외전되고 외회전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4개 더. 하나, 둘, 한 개만 더, 셋,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광배근에만, 나는 견갑골 후인 근육들은 별로 쓰고 싶지 않아. 광배근에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로우를 하고 싶어. 뭐 지금 우리 CTD 로우 머신 하지만 다른 로우 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선택하는 방법이 이 척추를 구부린 상태에서 굴곡시킨 상태에서 그 굴곡각을 유지하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견갑골의 후인 양이 떨어지게 되니까 견갑골의 후인과 흉추의 신전은 커플 모션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의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흉추를 구부리거나 척추를 구부리게 되면 견갑골 후인도 커플 모션에 의해서 뒤로 견갑골의 커플 모션이 흉추의 신전과 견갑골의 후인이 커플 모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흉추를 구부린다면 그 커플 모션에 견갑골의 전인이 동반되다 보니까 후인은 잘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기는 힘에 있어서 견관절의 신전 힘인 광배근의 작용이 좀 더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흉추를 구부리게 되면 견갑골 후인 근육들을 좀 덜 쓰게 되고 광배근을 사용한 견관절 신전의 힘으로 이 운동을 완성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보통 이럴 때 그냥 할 때보다 좀 더 밑에까지 힘이 더 들어가게 되는 어떤 액션이 유발되게 되죠. 그렇지. 좋습니다. 좀 더 구부려 볼까요? 쭉 많이 보내주세요. 쭉 많이 보내주고 이걸 유지하고 배에 힘 주고 앞쪽에 있는 근육을 약간 압착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견갑골의 하강에 집중해서 손목을 구부려서 당기시는 거예요. 이런 데 힘 들어가나요? 쭉. 좋아요.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방식은 미들로우에서 보다 추천을 하고요. 로우로우에서도 뭐 가용해요. 근데 하이로우는 제가 비추합니다. 하이로우는 원래라고 하기보다 처음에 제시했던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에요. 하이로우를 제가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척추를 구부려서 광배근에 고립하는 방식, 견갑골의 후인 근육들의 능력을 보다 많이 배제하는 방식, 광배근의 고립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로우는 하이로우에서는 이렇게 구부리는 방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고관절각을 최대한 유지해야지 더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거든요.
보내고 당기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고정. 자, 이 상태에서요. 이걸 최대한 유지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척추를 아까처럼 구부려 볼게요. 그럼 얘가 앞으로는 더 가려고 해요. 왜냐면 팔이 지금 내려갔는데 좀 올릴게요. 앞으로는 더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 각도는 또 유지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 갔는데 얘 스트레칭, 얘는요 견갑근이 좀 덜 빠진 상태예요. 근데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가슴을 펴보죠. 그러면 날개뼈는 동일한 거리까지 갈 때 더 많이 앞으로 나가게 돼요. 전인되고 상방회전되고 약간 거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배근이 좀 더 스트레칭 됩니다. 광배근이 스트레칭 됐다면 다시 한번 액션을 줄 때 이 신장되는 힘에 의해서 장력이 생기잖아요. 더 강하게 수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슴 펴주고 다시 보내주고 당기면 좋지만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보낼 때 척추를 구부린다면 견갑골이 빠지는 양보다 흉추가 구부러진 양이 좀 더 증가하게 되면서 같은 양의 거리를 갔을 때 광배근은 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로우로 하는 건 비추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얘로 이렇게 하나 미들이나 로우에서 하나 결국에 광배근이 덜 스트레칭 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광배근의 최대한의 스트레칭을 유도하는 방식이 하이로우지 미들이나 로우는 광배근의 최대한의 신장을 크게 유도하지 않거든요. 보시면은 아무리 열심히 여기가 원래 자세를 볼게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쭉 보내주세요. 지금 보면 견관절의 굴곡각이 100도 정도밖에 안 되죠? 팔을 최대로 올리면 18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내가 팔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아주 복잡하게 많이 숙여볼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크로바틱한 자세를 하지 않을 거라면은 견관절의 굴곡각을 최대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들에서는 권장될 만한 자세이지만 흉추를 구부린 자세다. 하이로우에서는 권장되기 힘든 자세. 애시당초 최대 스트레칭의 목적인 하이로우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